사실 정수는 연애 시절부터 물 위의 기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대학 교수라는 승환의 반듯한 타이틀과 차분하고 다정한 말투에 가려져 있었을 뿐 그의 세계 중심에는 언제나 동생 승미가 있었다. 두 사람이 한창 뜨겁게 사랑을 속삭여야 할 주말 데이트마저도 그랬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을 때면 승환은 꼭 이 파스타 승미가 정말 좋아하겠다. 다음엔 승미도 데리고 오자라며 정순의 김을 빼놓기 일쑤였다. 커플링을 맞추러 간 주얼리 숍에서는 정순의 반지 디자인을 고르다 말고 뜬금없이 승미한테 어울릴 만한 심플한 목걸이가 있다며 덥석 결제해 정순을 멍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의심의 씨앗은 결혼을 3달 앞둔 어느 비 내리는 주말밤이다. 승환의 집에 예고 없이 들렀던 정수는 현관문 앞에서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승환이 소파에 누운 승미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승미는 오빠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속삭이고 있었다. 오빠 결혼해도 놔버리면 안 돼. 알지? 당연하지.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누군데. 그 눈빛과 공기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일반적인 남매의 그것이 아니었다. 소름이 돋은 정순이 인기척을 내자 두 사람은 너무나 태연하게 행동을 바꿨다. 승환은 왔어. 승미가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울어서 달래주던 참이야라며 싱긋 웃었다. 정수는 그 정제된 다정함 속에 숨겨진 부조화를 애써 외면하며 자신이 너무 민감한 탓이라 스스로를 속였다. 그게 지옥의 문을 여는 시작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흘러들어간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처참하게 환상이 깨졌다. 미안해 정순아. 서해안 생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승미가 요새 우울해하는데 여기가 우리 남매 자랑 곳이거든. 승미가 바다 구경을 꼭 하고 싶어 해서. 운전하는 승환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신우이. 승미는 백미러로 정순을 보며 서늘하게 웃었다. 휴게소에 멈춰 섰을 때 승미는 은근슬쩍 승환의 팔짱을 꽉 끼며 정순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언니, 우리 오빠 잘해줘요. 원래 오빠 옆자리는 내 거였는데 언니가 잠깐 빌려간 거니까. 신혼집에 돌아와서도 정순은 철저히 소외당했다. 정순이 새 신부로서 정성껏 차린 아구찜을 보며 승환은 승미가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 나 혼자 먹으려니 미안해서 목에 안 넘어가네라며 슬며시 숟가락을 놓았다. 정순의 친정 부모님이 사위를 대접하겠다고 첫 식사에 초대했을 때마저도 승환은 갑자기 승미가 몸살이 나서 혼자 둘 수 없다며 장인, 장모가 기다리는 자리에 정순 혼자 눈물 흘리며 가게 만들었다. 참다 못한 정순의 친구가 어느 날 은밀하게 전화를 걸어와 경고를 날렸다. 정순아, 너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 나 지난번에 형부 방에 갓김치 전해주러 갔다가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 승미 씨 옷 갈아입는데 형부가 뒤에서 지퍼 올려주고 있더라. 근데 그 분위기가 그냥 남매가 아니야. 둘이 마주보며 웃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니까. 너 그 집에서 당장 나와야 해.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 동네 이웃조차 정순의 손을 잡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세댁,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밤중에 보니까 세댁 남편 차 안에서 어떤 어린 여자랑 목을 감싸 안고 격렬하게 껴안고 있더라고. 난 바람난 줄 알고 때려잡으라고 하려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집 시누이대. 아무리 취했어도 남매가 카시트를 뒤로 젖히고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건 내 평생 처음 봐. 정순의 가슴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마음은 순식간에 시커먼 의심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신혼집에 전세 만기가 다가왔을 때 정순은 이를 악물고 이 악순환을 끊어내려 했다. 치솟는 전세 자금을 핑계로 일부러 방 2개짜리의 아주 좁고 허름한 아파트를 골라 계약을 추진한 것이다.
승미의 방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도면이었다. 이제야 그 숨막히는 여우년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정순이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승환에게 이사할 집을 보여준 그날 저녁. 집을 둘러보던 승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승미방은 어쩌고 이런 닭장 같은 집을 구했어. 당신 나랑 상의도 없이 제정신이야. 우리 형편에 방 3개짜리는 무리야. 아가씨도 이제 직장 근처에 오피스텔 얻어나갈 때 됐잖아. 정순의 당당한 말에 거실 구석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승미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승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승환의 손에 쥐어주며 정순을 똑바로 응시했다. 오빠, 내 퇴직금 정산된 거야. 이거 전세금에 보태서 더 넓은 집으로 가자. 내가 오빠 두고 어딜 가? 난 오빠랑 떨어져서는 단 하루도 못 살아. 어차피 직장을 옮기려 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 일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냐고 생글거리는 승미의 모습에 정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결국 승미의 돈으로 얻은 다소 넓은 아파트에서 세 사람의 숨막히는 동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승미는 집 안에서 브래지어조차 차지 않은 얇디얇은 실크 슬립 차림으로 활보했고 승환은 그런 동생의 어깨를 스스럼 없이 감싸 안았다. 정수는 제 집 안에서도 이방인이 된 채 매일 밤을 분노와 불면으로 지새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장대비가 몰아치는 새벽이었다. 우르릉 쾅쾅. 거대한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정수는 버릇처럼 옆자리를 더듬었다. 하지만 침대 시트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남편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5분.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불은 꺼져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길한 예감이 정순의 전신을 지배했다. 정수는 유령처럼 살금살금 복도를 지나 승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틈이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은은한 스탠드 불빛과 함께 기괴한 숨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아주 조금 더 밀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비치는 재질의 얇은 분홍색 잠옷을 입은 승미와 팬티. 한 장만 걸친 발라 상태의 남편 승환이 한 침대에 뒤엉켜 있었다. 승미는 다리를 승환의 허리에 감은 채 품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고 승환은 그런 승미의 맨살이 드러난 등을 커다란 손으로 노골적으로 쓸어내리며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것은 남매의 행동이 아니었다. 서로의 살을 탐닉하고 체온을 나누는 완벽한 불륜 남녀의 야릇하고 추악한 정사 직전의 풍경이었다. 당신들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당신들 정상이냐고. 정순의 악에 바친 처절한 외침에 침대 위 두 사람은 잠시 멈칫했을 뿐이었다. 승환은 너무나 태연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바지를 주워 입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릅뜨고 정순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당신 진짜 미쳤어. 왜 야밤중에 남의 방에 쳐들어와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야. 남의 방. 여기가 당신 여동생 방이지 내 방이야. 둘이 벌거벗고 살을 맞대고 누워있는 게 내 눈에 똑똑히 보였는데 지금 나보고 미쳤다고. 정순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침대를 가리키자 승미는 기다렸다는 듯 얇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언니, 제가 천둥 소리를 너무 무서워해서 오빠가 잠들 때까지만 같이 있어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더럽다는 듯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해요. 아가씨, 입 닥쳐. 어디서 그 말도 안 되는 주둥이를 놀려. 정순이 승미에게 달려들려 하자 승환이 정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팽개쳐진 정순의 엉덩이와 손바닥에 진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남편의 잔인한 눈빛이 주는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승화는 승미를 감싸고 서서 정순을 향해 쐐기를 박듯 잔인하게 쏘아붙였다. 길을 막고 물어봐라. 다 큰 기집애가 무서운 꿈을 꾸고 잠을 못 자서 오빠가 곁에 있어준 게 뭐가 죄야? 그걸 음란하고 더러운 불륜으로 몰아가. 당신 머릿속엔 도대체 무슨 마귀가 들었길래 그따위 상상만 하냐고. 정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다. 부부란 게 뭐야? 당신 결혼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아가씨보다 먼저 챙긴 적 있어. 당신들은 남매가 아니라 연인이야 알아. 승화는 그런 정순을 비웃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한 음절씩 똑부러지게 경고했다. 착각하지 마. 당신이 승미한테 잘해야 나도 당신한테 잘하는 거야. 나한테 승미는 내 목숨이고 전부니까 꼬우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 그날 밤 정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울부짖었다. 그날 새벽에 참혹한 목격 이후 정순의 영혼은 난도질당했다. 하지만 이대로 미쳐 쓰러질 수는 없었다. 정수는 이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갑고 냉혹한 계획을 시작했다. 저 악마 같은 여우년 승미를 이 집구석에서 영원히 치워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정수는 출판사 인맥을 총동원해 조건 좋은 남자를 물색했다. 그렇게 걸려든 재물이 바로 모일간지의 건실하고 유능한 최 기자였다. 번듯한 직장, 듬직한 체구, 그리고 무엇보다 남매의 기괴한 실체를 전혀 모르는 순진한 남자. 정순의 주선으로 만남이 성사되었을 때 승미는 예상외로 순순히 결혼에 응했다. 정순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전연을 합법적으로 치워버리는구나. 이제 나도 평범한 아내로 살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승미에게 결혼이란 오빠와의 은밀한 관계를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가면에 불과했다. 그 추악한 집착은 승미와 최 기자의 결혼식 당일 피로 연장에서 사달이 났다. 신랑 최 기자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며 정순의 테이블로 다가왔을 때였다. 이미 술에 잔뜩 취해 눈이 붉게 충혈된 승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최 기자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축하의 말 대신 승환이 한 행동은 잔인했다. 그는 가득 채워진 독주잔을 최 기자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사위가 된 남자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어이, 최 기자. 자네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승미가 결혼했다고 해서 온전히 자네 여자가 된 게 아니야. 형님, 술이 많이 취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최 기자가 당황하며 웃어넘기려 하자 승화는 벌떡 일어나 최 기자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승화는 질투와 광기에 눈이 먼 괴물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동생 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게 하면 내 손으로 자네 파멸시킬 거야. 명심해. 이 세상에서 승미를 가장 깊이 알고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건 내까진 놈이 아니라 바로 나야. 마치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긴 남자의 처절한 절규 같았다. 정수는 부끄러움과 분노에 온몸이 떨려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신랑 최 기자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굳어졌다. 그 와중에 신부 화장을 한 승미는 오빠의 광기 어린 폭언을 들으며 오히려 슬며시 입꼬리를 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승미의 결혼 생활은 단 몇 달 만에 처참한 파국으로 치달았다. 승미는 신혼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매일 밤 승환과 수시로 통화하며 안방 침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다. 파국의 결정타는 최 기자가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경구피 임약 3통이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최 기자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피임약을 던지자 승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다리를 꼬고 앉아 하품을 하며 뻔뻔하게 대꾸했다. 그래, 나 몰래 약 먹었어. 나 아이 안 가질 거야. 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계획했던 일이잖아. 어떻게 나한테 상해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상해? 내가 왜 당신이랑 상의를 해?
나 오빠랑 전부 얘기 끝냈어. 오빠가 내 몸 상하니까 애 낳지 말래. 오빠가 내 진짜 보호자야. 당신이 뭔데 애를 낳아라 마라 난리야. 침실의 은밀한 계획까지 남편이 아닌 친오빠의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최 기자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처참히 짓밟힌 최 기자는 그 길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승환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쾅! 거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최 기자가 안방에서 나오던 승환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박승환 개새끼야. 당신이 박승미 남편이야. 내가 남편이야. 당신들 남매 맞아. 왜 남의 부부 침실 일까지.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결정하냐고. 이거 놓지 못해. 무식하게 어디 와서 행패야. 승환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자 최 기자는 핏대를 세우며 폭로했다. 내가 그동안 참은 줄 알아. 당신들 관계 아무리 봐도 남매가 아니라 구역질. 나는 불륜 남녀야. 박승민 남편이 나인지 당신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왜 당신 부부한테 애가 없는지도 승미랑 상의한 결과야. 그 순간 뒤따라 들어온 승미가 최 기자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어디서 우리 오빠한테 욕질이야. 이 무식한 인간아. 나 당신 같은 놈이랑 더는 안 살아. 승미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최 기자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최 기자는 더럽고 기괴한 남매의 실체에 침을 뱉으며 집을 나갔고 승미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짐가방을 거실에 내려놓았다. 단 몇 달 만에 다시 이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기어들어온 것이다. 승환은 눈물을 훌쩍이는 승미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대하듯 보듬어 안았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거실 한 구석에서 경악과 분노로 굳어버린 정순을 매섭고 뱀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다. 꺼봐.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저딴 근본도 없는 기자 새끼 안 된다고 했잖아. 당신이 억지로든 떠밀어 결혼 보내더니 결국 우리 승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 승미야 고생 많았어. 이제 다른 놈 신경 쓰지 말고 오빠 옆에서 평히 쉬어. 오빠가 다 해줄게. 정수는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 가증스러운 연놈들이 결국 자신을 속이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정수는 비명을 지르며 승미의 짐가방을 발로 차버렸다. 안 돼. 못 들어와. 아가씨 당장 나가. 당신 제정신이야. 이혼하자마자. 이 좁은 오빠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오는 년이 어디 있어. 당신들 눈에는 내가 안 보여. 이 집에서 당장 전연 내쫓으라고. 악에 받쳐 소리치는 정순의 가슴을 향해 승환은 한 걸음 다가와 얼음장처럼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다. 시끄러워. 여기가 왜 승미 집이 아니야. 내 집이 승미 집이야. 승미 나가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잘 들어. 내 옆자리에 승미가 있는 게 싫으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 승미는 오빠의 품에 안긴 채 정순을 향해 내가 이겼어 언니 하는 표정이었다. 돌아온 승미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조심하는 신용조차 집어던진 채 대놓고 정순을 하녀 취급하며 안방마님 행세를 했다. 매일 아침 승미는 얇은 실크 잠옷 차림으로 정순이 서 있는 주방을 비웃듯 지나쳐 부부의 침실로 기어들어갔다. 정순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와중에도 승환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그의 목을 끌어안았고 승환은 그런 동생을 가슴에 품고 다정하게 빗질을 해주었다. 결정적인 모멸감은 주말 오후에 찾아왔다. 정순이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자욱한 수증기와 함께 부부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정순의 귀를 찢었다. 오빠, 거긴 좀 더 세게 밀어줘야지. 앙 간지러워. 우리 승미는 커서도 여전히 엄살이 심하네. 가만히 있어봐. 깨끗하게 씻겨줄 테니까. 욕실 문틈으로 보인 것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서로의 몸에 비누칠을 해주며 쾌락에 젖어있는 승환과 승미였다. 아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두 괴물의 나치 앞에서
정수는 피가 거꾸로 솟아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승환은 문을 벌컥 열고는 물기를 뚝뚝 흘리며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쳤다. 당신이 없어서 승미가 등 밀어달라 한 거야. 정수는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자신만 미치광이로 몰아가는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영혼이 완전히 고사해 가던 바로 그때 이혼한 최 기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넘어 최 기자의 목소리는 지식여진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정순 씨, 우리 그동안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연놈들 친남매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승미, 그 천박한 년 3살 때 그 집안에 들어온 입양아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완벽한 남남이라고요. 자신들의 그 역겨운 성적 욕망과 근친상간에 가까운 더러운 관계를 숨기려고 우리를 합법적인 가짜 부부라는 방패막이로 이용한 겁니다. 뒷머리를 망치로 쳐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의문들이 핏빛 진실로 맞춰졌다. 남매라는 신성한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을 농락하고 짓밟았던 추악한 불륜 남녀. 정순의 눈에서 마침내 슬픔이 사라지고 잔혹한 사리와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몇 주 뒤 승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찾아왔다. 대학 재단 이사장과 총장, 동료 교수들, 그리고 수많은 학계 거물들과 언론인들이 모인 승환의 신간 출판 기념회 및 정교수 임용 축하 연회장이었다. 승환은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아내인 정순 대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승미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오만하게 웃고 있었다. 누가 봐도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쾅!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색 상복을 입은 정순이 걸어 들어왔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고 승환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딴 옷을 입고 와서 죄를 뿌려? 당장 안 나가. 그 순간 정수는 전력으로 팔을 휘둘렀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대한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고개가 돌아간 승환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정수는 그 곁에서 경악하고 있던 승미의 머리채를 휘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승미의 얼굴을 하이힐 굽으로 사정없이 짓밟으며 연단 위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연놈들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정순의 외침과 함께 단상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전환되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최 기자와 함께 확보한 승미의 입양 증명서, 그리고 두 사람이 안방 침대와 차 안에서 짐승처럼 엉켜 살을 섞고 있던 적나라한 불륜 영상과 녹음 파일들이었다. 욕실에서 서로의 알몸을 탐닉하던 추악한 음성들이 연회장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아, 꺼. 당장 끄라고. 승환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정수는 그의 얼굴에 대고 침을 뱉었다. 친남매라며? 악몽을 꿔서 같이 잔다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연놈들이 남매라는가면 뒤에 숨어서 나를 속여. 세상 사람들 눈 씻고 똑똑히 봐요. 저 연놈들이 밤마다 안방에서 뒹굴고 있는 양동생 박승미야. 나를 포장지로 써서 세상 사람들을 속여. 하객들은 경악과 구역질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질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잔인하게 터지기 시작했다. 승미는 짓밟힌 얼굴로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고 승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다. 정순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정수는 두 사람의 불륜 행각과 입양 사실, 그리고 승환이 여동생을 위해 연구비를 횡령했던 장부까지 낱낱이 재단과 교육부에 제출했다. 승환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교수직에서 영구 파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했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승미 역시 오빠와 살을 섞은 천박한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혀 직장은커녕 그 어떤 사회적 생활도 불가능하게 매장당했다. 이웃들의 침뱉음과 비난을 견디지 못한 승미는 정신적 발작을 일으키며
스스로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패인이 되었다. 몇 달 후 정수는 법정에서 승환의 전 재산을 위자료로 통째로 빼앗아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혼 판결이 난 날 정수는 텅 빈 신혼집으로 향했다. 승환과 승미가 아끼던 물건들을 거침없이 모두 모아 쓰레기장에 놓고 불을 질러버렸다. 순식간에 타오르는 불길은 정순이 겪었던 지옥의 고통만큼이나 뜨겁고 잔혹했다. 타들어가는 추악한 물건을 바라보며 정수는 마침내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평생을 지옥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썩어갈 두 짐승에게 마지막 침을 뱉은 채 당당하고 차가운 걸음으로 불타는 지옥을 걸어 나왔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